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지난해 주택시장은 빙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금리 인상 행진의 주택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되며 거래 단절이 심화됐고,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방이 올해 집값 전망을 묻는 말에 직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며, 월세에 대한 질문에는 상승과 하락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여러 가지 시행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2일 직방이 앱 접속자 3,08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7.7%가 하락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2%에 불과했습니다. 보합은 12.1%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 5대 광역시 거주 응답자들이 하락을 전망하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았고, 경기, 인천, 지방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올해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58.2%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침체 지속 19.5%,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 16.4% 등이 다수 응답을 차지했습니다. 대다수가 올해와 같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과 경기 침체를 우려했으며,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응답도 10% 이상 있었습니다. 반면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고 전망한 이유로는 정부 규제 완화 기대를 꼽는 응답이 25.1%로 많았습니다. 이어 경기 회복 기대 17.5%, 금리 인상 기조 둔화 기대 15.6%,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 15.2%, 교통 개발 계획 등 호재 12.7%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올해 거주지의 주택 전세 가격은 69.5%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합은 17.4%, 상승은 13.1%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하락 응답 비율보다는 낮지만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도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 지방 5대 광역시가 70% 이상의 하락 응답 비율을 보였고, 경기, 인천, 지방은 60%대의 하락 응답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전세 가격 하락 이유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원인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한 전세 수요 감소가 48.7%로 가장 많이 응답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몇 년간 가격 급등으로 현재 가격이 높다는 인식 18.2%,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 12.6%, 갭투자 관련 전세 매물 증가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매수 심리 위축으로 전세 수요 증가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 공급 부족 23.0%, 신축 신규 전세 공급 부족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거주지역 주택 월세 가격에 대한 질문에는 상승 36.6%와 하락 36.1%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보합은 27.3%로 응답됐습니다. 미미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고,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 응답자는 상승, 지방 5대 광역시와 지방 거주 응답자는 하락 전망이 많았습니다. 월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월세 물량 증가가 5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 선호 수요 지속으로 월세 수요 감소 19.7%, 전세 가격 안정 공급 증가로 월세 수요 감소 17.1% 등의 순이었습니다. 월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에 의한 전세 대출 부담으로 월세 수요 증가가 55.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매매 전세가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 14.6%, 월세 공급 부족 13.7%,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로 월세 수요 증가 11.1%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작용해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라며, 매매와 전세 모두 현재의 가격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 최근 1에서 2년 사이 가격이 급등했던 부분이 피로감으로 누적되며 하향 조정 국면을 전망하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부동산 관련 제도 중에서는 세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낮아집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21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가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는 2월경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입법을 통과하면 소급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내용은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8%의 취득세가 내년부터 4%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4주택 이상이면 취득세가 12%에서 6%로 낮아집니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됐는데요. 1월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 모두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여로 취득한 후 양도할 때 2월 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 임대로 등록하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의 85에서 100%를,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50%의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현재 분양권과 입주권은 1년 미만 단기 보유 후 양도시 70%의 높은 양도세율이 부과됩니다. 2023년부터 45%로 완화하고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부과되는 세율 60%도 기본 세율인 6에서 45%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허용 기한이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는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중과 세율안 시정 유예는 정부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6월부터 기본 공제 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 세율에서 일반 세율로 완화되고 과세 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은 최고 세율이 6%에서 5%로 완화됩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환율은 150%로 일원화됩니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 2에서 3주택 이상일 때 세부담 상환율 300%를 일괄 150%로 낮춘 것입니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는 민간 등록 임대제도 부활도 담겨 있습니다. 매입 임대의 경우 빌라나 연립과 같은 비아파트에서 장기 임대 등록에서 2023년부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장기 임대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장기 임대 등록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매입 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역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 임대로 등록하면 종부세 부과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매매 시에는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분양 시장에 대해서는 청약 진입 장벽을 낮춰 수요를 늘리고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해당 시군거주 무주택자에서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상반기 중 공공분양 청약 시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이 미혼 청년까지 확대됩니다. 공공분양 중 나눔형과 선택형 모델의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신설됩니다. 또한 4월부터 청약가점제가 면적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점제 100%였던 중소형 면적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고 60제곱미터 초과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80%, 추첨제 20%로 가점제 비율을 높였고 조정 대상 지역 내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됩니다. 대출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와 지원이 눈에 띕니다.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1분기 중 LTV가 일괄 30%까지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은 현재 3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지만 1월부터 폐지됩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폐지됩니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로는 1분기 중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의 연 4%대 금리, 대출 한도 5억 원까지인데요. 소득 제한 기준은 폐지됩니다. 세입자 지원 대책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은 현행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전 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만 34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 한도액은 1월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 대출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구당 1억 6천만 원까지 연 1% 수준의 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달라진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 일부 지역 해제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선이나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여부도 올해 결정될 수 있으니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리도 금리지만 집값이 너무 비쌈. 오르던가 내리던가 현재 집값 붕괴되기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을란다. 금리 올라서 집값은 하락 상승 기대. 금리 내리면 집값 상승 어느 장단에 맞춰서 집 사지. 집값 하락은 당연히 고금리로 인해 안 팔리니까 떨어질 수밖에. 그런데도 못 사는 이유는 금리가 너무 비싸서. 규제지역 해제 이전에 거주의무기간 걸려있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이후에 거주의무기간 도 함께 해제 바랍니다. 강남 3구 규제 지역 해제까지 나와야 바닥이다. 이번엔 좀 바닥 좀 허우적대겠지요? 상급지로 옮길 사람들 기회인 듯. 왜 벌써 종부세를 폐지?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생산성 없는 집값 내리면 어때? 차라리 그 돈들이 사업이나 생산업에 투자가 돼야지. 지금 같은 하락장에 백약이 무효인 거 정부도 알고 있다. 근데 자기들 세금 깎으려 이 난리지. 종부세 완화는 서민 대상이 아니다. 그래도 집은 못 삽니다. 부동산은 돈을 빌려서 사는 데에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감당이 안 돼요. 결국은 집값 자체가 내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